안녕하세요. JK 허리케인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외부 전원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제 설명드렸었고요. 이번 시간에서는 ID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스템 자체는 보잉 737 전기계통에 대한 구성을 잡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항공시 시스템의 남명환 교수님이 쓴 시스템 책을 한번 쭉 시스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좀 더 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아이패드나 아이폰 계열들은 구매를 해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이제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전기 계통에서는 제너레이터 드라이버하고 AC 제너레이터, DC 제너레이터, 익스터널 파워, AC 엘렉트리컬 로드,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IDG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들 기본적인 전원에 대한 부분들은 몇 번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AC 파워에서는 AC에 대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익스터널 파워가 있고, 두 번째 제너레이터 있고, 그리고 제너레이터 2 있고, 그리고 꼬리 쪽에 있는 APU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APU 쪽에서 보조로 제어해주는 서플리트먼트 컨트롤 유닛이 있고요. DC 파워에서는 TR1, TR2, TR3가 있는데, 이 TR은 트랜스포머 리시피어 유닛이라고 해서 AC를 받아서 DC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정류를 시켜주는 거죠. 정류시켜서 DC의 파워가 필요한 곳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이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그질리 배터리 차지가 있고, 그리고 배터리 차지가 있어요. 메인 배터리죠. 자, 이것 또한 AC에서 DC로 변환을 시켜서 정류를 DC로 정류시키면서 이제 DC로 AC 보조 배터리하고 메인 배터리에 충전을 시키는, 차징을 시키는 이런 형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조 배터리, 메인 배터리가 있고요. 자, 항상 비상시를 대비를 해서 AC에 전류를 공급할 수 있게끔 AC 스탠바이 버스가 있고, DC 계열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DC 스탠바이 버스가 있습니다. 즉 AC 스탠바이 버스라는 것은 AC의 전기를 공급하는 그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C 스탠바이 버스는 DC의 전기를 공급하는 그 분배의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상 전원을 할 때는, 즉 배터리에서 메인 배터리나 또는 보조 배터리에서 전기를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배터리 디스차징을 시키는 상태에서 인버터에서 DC를 받아서 AC가 필요한 곳에는 AC로 변경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인버터라는 장치가 필요한 거고요. 자, 보조 배터리, 메인 배터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보조적인 서플리먼트 파워 컨트롤 유닛에서 보조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자, 전원 제어 장치에서는 제너레이터 컨트롤 유닛, 제너레이터 1에, 제너레이터 2에, 제너레이터 컨트롤 유닛 2, 그 다음에 APU 제너레이터 컨트롤 유닛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외부에 전원이 들어오는 버스 파워 컨트롤 유닛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표시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영상에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동작을 하면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거는 이제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너레이터 내용 보겠습니다. 원문을 보고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전기에 대한 이제 구동을 보면은 1차 전력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AC 3상
여기 이제 AC, 삼상 115V 400Hz를 공급을 하는 두 개의 두 개의 엔진 통합 구동 발전기 IDG에 의해서 공급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1차 전력은 삼상 115V 400Hz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행기 자체는 보잉 737이다 보니까 두 개의 엔진 통합 구동 발전기 IDG에 의해서 공급된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제 IDG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그 엔진에서 고고 저 이렇게 얘기하죠. 앞쪽기하고 터빈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을 보게 되는데 이 IDG가 이제 연결이 되는 이 부분은 엔진의 고압 압축기에 메카닉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그 회전력을 통해서 전력을 즉 전기를 생산해내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구동이 돼 있죠. 그래서 즉 이제 정상적으로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태라면 항상 각 주된 그런 이제 전원에 AC는 AC, DC면 DC에 전원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IDG에 대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손상이 됐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제 배터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셨던 APU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전기를 공급을 해서 APU도 그냥 APU 이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 안에는 발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형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형 엔진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걸로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은 그 엔진당 IDG가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씩 있는데 이제 이를 이제 좀 보조적인 역할로 페이스세이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개념으로 해서 엔진에 IDG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한 개지만 특수한 목적을 두고서 뭐 장거리 비행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이제 두 개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전달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보면 이제 디스커넥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디스커넥트 스위치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정기적인 부분으로 IDG하고 분리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내장이 돼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IDG는 이제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제너레이터 이제 스위치를 통해서 AC 트랜스퍼 버스로의 이제 연결을 커넥티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IDG는 관련 버스에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not connected IDG에 의해서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너레이터의 부분에 대해서 표시등이 off light, illuminated 표시등이 켜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1차 전력 IDG가 동작을 하고 있는 동안에 VAC라는 거는요, 교류 전압을 얘기를 합니다. 교류 전압은 115V로 돼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5 안에 예를 들어서 110이나 120의 전압 표시가 확인이 되는 것까지는 정상적인 표시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400Hz로 알고 있죠, 우리가. 예. 주파수는 이제 400Hz 프리퀀시 메터를 통해 가지고 400Hz를 알고 있는데 이 또한 플러스 마이너스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는 뭐 410이나 390이나 이 표시 부분은 정상적인 그런 동작의 의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버헤드 패널 부분은 아이들 부분을 이제 컷오프 시킨 현재 상태고요. 자, 아이들을 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온을 하게 되면요, 보시다시피 제너레이터 1이
켜졌어요. 자, 이렇게 다시 동작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제너레이터 아이들 1만 올리게 되면요, 1만 켜집니다. 2만 올리면 2만 켜지는데 이제 같이 올렸으니까 1, 2가 같이 켜지게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배터리로 해서 오버헤드 패널에 있는 스위치 동작을 이용해서 배터리의 전원을 온 시켜 보겠습니다. 자, 온 시켰을 경우에 지금 현재 제너레이터에 대한 부분들만 기본적인 아이들에 대한 상태, 즉 엔진에 대한 이 상태가 이제 구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얘가 제너레이터에서 전기를 만든 부분이 각 계통에 접속은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배터리를 온 시켰더니 오버헤드 패널에 이제 숫자나 의미에 대한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자, 이 표시에 대한 기준을 봤을 경우에는 현재 배터리의 차지 부분을 방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지금 현재 에머전시 상황이다라는 걸로 어떻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에서 전원을 받아서 AC는 인버터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인버터를 통해서 DC를 받아가지고 AC로 변경을 시켜서 AC 스탠바이 버스에서 AC 전원을 공급시키고, DC는 DC 그대로 해서 받아가지고 보내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동작을 해야 되냐면은, 하부에 보시면은, 여기 하부에 보면은 제너레이터 1이 있고 제너레이터 2가 있습니다. 자, 제너레이터 1 부분들을 스위치를 ON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ON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제너레이터를 ON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ON을 하게 되면은 각각 연결되어 있는 릴레이의 스위치에 의해서 전기적인 스위치가 다 동작이 됩니다. 다 동작이 돼서 현재 떨어져 있었던 게 붙어버렸어요. 붙으면서, 자, 보겠습니다. 제너레이터 1에서 전기를 제너레이터 1만 스위치를 ON 시켰어요. ON 시킨 상태에서 2는 현재 오프인 거죠. 여기만 ON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AC 트랜스버스에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선을 따라서 쭉 하니까 서비스 버스 지나고, 즉 여기까지는 AC죠. 현재 AC인데 보조 배터리 차지 부분에서 정류를 시켜서 DC로 정류를 시켜가지고 어디로 보조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C 트랜스퍼 버스 1에서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라인을 쭉 하다 보니까 여기 AC 스탠바이 버스에서 AC가 필요한 곳에 각각의 전기를 또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세 번째 라인을 찾아보니까, 자, 이쪽은 이제 오프되어 있는 상태고 이쪽은 TR1이에요. TR1 또한 AC의 전기를 받아서 정류를 시켜서 DC로 보내가지고 DC 버스에 전기를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BTB가 연결되어 있어서 쭉 따라가 보니 여기 또한 DC 버스가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메인 버스 1, 그 다음에 갤리 버스 CD 구간에 전기가 공급되고, 현재 제너레이터 2가 현재는 엔진이 현재 제너레이터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스위치를 오프해 놓은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도 보면은 전체 계통의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즉 AC 트랜스버스 1, 즉 제너레이터 1에서 전기를 생산한 부분은 AC 트랜스버스 1을 통해서 버스 타일 브레이크를 통해 가지고 1을 통하고 2를 통해서 AC 트랜스버스 2로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즉 2의 AC 트랜스퍼 버스 2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 또한 각각의 전기가 다 공급이 되는 거죠. 쭉 따라가서 서비스 버스 2를 거쳐서 배터리 차지해서 정류시켜서 DC로 메인 배터리 차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TR2 또한 AC 받아서 DC로 해서 DC 버스 전기 공급되고, 그리고 메인 버스 2, 갤리 버스 A, B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필요한 곳에 전기를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 상태에서 제너레이터 2를 자, 한번 ON 해보겠습니다.
자, 제너레이터 2를 온 했을 때 조금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 낙서해 놓은 게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전 상태와 자, 크게 바뀐 거는 없는데요. 뭐가 바뀌었냐 볼게요. 지금 제너레이터 2를 온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버스 타이 브레이커가 연결이 돼서 제너레이터 1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AC 트랜스버스 1에서 2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제너레이터 2를 쓰게 됐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보면은 버스 타이 브레이커 1과 버스 타이 브레이커 2가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제너레이터 2에서 전기가 공급된다라는 게 정기적인 게 인식이 돼서 브레이커가 떨어지는 겁니다. 정기적인 걸로 인해서 떨어져서 즉 제너레이터 1에서 전기를 만들어준 거는 AC 트랜스퍼 버스 1에서 전기를 공급을 해주고 제너레이터 2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AC 트랜스버스 2에서 전기를 공급을 해주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구간을 보면요. 자, 지금 이제 이 패널 상에 보면은 펑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쪽 구간은요. 거의 대부분 다 스위치에 대한 동작의 개념들이 어디 구간이냐면은 죄송해요. DC의 전기를 이제 해당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해당되는 거는 AC에 대한 전기를 해당이 됩니다. 자, 패널상의 숫자를 의미하는 이 부분도요. 지금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헬츠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AC 전압, 여기는 AC 전류, 위에는 DC 왼쪽은 DC 전류, 왼쪽은 DC 전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스위치의 위치는요. 보조 배터리예요. 보조 배터리는 현재 여기는 이 보조 배터리는 28V를 갖고 있다라는 걸로 표시가 됐어요. 예, 그리고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TR1을 봤어요. TR1. 자, TR1은요. 자, 현재 AC를 받았습니다. AC를 제너레이터 1에서 전기를 받아서 TR1에서 정류를 시켜서 DC로 전기를 공급을 하죠. 그러니까 DC에서 이 TR1은 DC에서 정류 작업을 하니까 여기에서 28V 이때 전류는 22V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TR2. 자, TR2도 마찬가지죠. AC 받아서 DC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때 얘는 28V에 20A가 되는 거고요. 다음 TR3를 볼게요. 얘 또한도 AC를 받아서 DC로 바꾸는 거고 28V 암페어는 12A가 전기가 이제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자, 스탠바이 버스는요. 여기 이제 DC 구간이니까 DC에 대한 스탠바이 버스 이걸 보시면 됩니다. DC 스탠바이 버스 현재 26V를 받고 있다. 그다음에 배터리에 대한 배터리 버스 부분 또한 여기에서 이제 배터리 버스가 있죠. 자, 여기 또한 DC 26V를 받고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자, 메인 배터리는 28V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스위치에 대한 위치에 따라서 현재 정상적인 전압이 또는 인가가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돼 있다라는 걸로 우리 스위치로 패널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방금 봤던 것들은 이제 즉 AC는 받긴 했지만 DC가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거나 공급 대기 중인 이런 상태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AC에 대한 구간을 한번 볼게요. 자, APU. 자, 현재
선택은 APU예요. 자, 여기 이제 APU가 있는데 APU는 여기 있죠. 자, APU 전기 공급하고 있는 상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쪽 구간에 해당되는 사이클이나 전압, 전류 없는 게 정상이고요. 두 번째 제너레이터 2 현재 자, 우리가 이제 AC 115V 400Hz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118V예요. 115V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이클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에 대한 구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걸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다는 거죠. 제너레이터 2에 대해서. 자, 다음에 이제 인버터를 볼게요. 자, 인버터는 보조 배터리에서 또는 이제 메인 배터리에서 전기가 이제 배터리에서 어쨌든 전기를 공급을 받습니다. 받아서 즉 H를 써야 되니까 이를 변환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인버터가 필요한 거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는 AC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는 DC예요. 정류를 시켜서 AC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AC 스탠바이 버스로 해서 전기를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이제 스탠바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건데 현재 상태에서는 제너레이터에서 전기가 그대로 공급을 하니까 보조 배터리 얘는 이제 스탠바이 파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서 AC 스탠바이 버스로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너레이터가 돌아가게 되면은 메인 배터리나 보조 배터리에서 전기를 AC나 DC로 공급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스탠바이 DC 노멀 릴레이, 즉 이 릴레이에 의해서 온, 오프에 대한 위치가 제너레이터가 돌아가면은 제너레이터 위에 있는 전기로, 제너레이터가 돌아가지 않으면은 배터리에 있는 전기로 흘러갈 수 있게끔 릴레이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전체 이제 인버터 같은 경우는 DC를 받아서 AC를 하니까 지금 AC로 나오는 전기 자체가 118V 400Hz, Hz는 정확하고요. 볼테이지는 한 3 정도 추가가 됐네요. 자, 이거는 이제 뭐 테스트 이제 스탠바이 파워 부분이니까 AC 스탠바이 파워는 제너레이터에서 그대로 전기 생산된 거 AC 트랜스퍼 버스 1을 통해 가지고 119V 400Hz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 그라운드 파워예요. 그라운드 파워는 지금 이제 그라운드 서비스라고 했는데 요거는 요 파트 부분은 이따 이제 뒤에 또한 그라운드 서비스 부분 또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따로 들어오는 거 없으니까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제너레이터 1 또한 전기가 들어오고요. 여기에서는 현재 64A 전기가 64A AC 117V 401Hz가 전기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허용되는 부분에서는 정상적인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동작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기적인 이제 시스템 부분까지 이제 이렇게 쭉 다 봤는데요. 현재 우리가 이제 제너레이터라는 즉 통합 구동 발전기 인터그레이티드 드라이브 제너레이터라고 표현되는 이 IDG가 항공기의 어느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질문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IDG는 엔진의 고압 압축기의 기계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IDG와 전기를 생산하는 기준의 범위와 그다음에 이제 보조 배터리 또는 메인 배터리에 대한 동작에 대한 부분들 또한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까지는 이렇게 제너레이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독자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잘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또는 이제 많은 소개해 주시면 제가 지금 이제 총 저희 그 전기 시스템 부분은 총 8가지예요. 8가지인데 8개까지가 제가 가급적 주당 하나씩 올릴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도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JK 허리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